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익명으로 제보해주신 사연입니다. 일본 여행 중에 겪은 심령현상.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친구 녀석이 술만 마셨다 하면 꺼내는 괴담이 있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다른 녀석과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몰입과 재미를 위해 일부 각색이 있으나 상황과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적겠습니다. 편의상 친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건은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몇 시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지만 전날 여행을 갈 생각에 밤을 설쳤던 저와 제 친구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꿀잠을 자고 있던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플라스틱의 마찰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편하게 잠을 자고 있던 상황에 상당히 거슬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다 보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를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른 저는 잠결에 움직이는 것처럼 일부러 옆 사람의 팔꿈치를 건드려서 깨우려고 했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몸을 움직여 살짝 건드렸더니 다행히 이를 가는 소리는 멈추었고 옆에 있던 녀석도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일본 공항에 도착을 했고 승무원분들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던 저와 제 친구를 깨워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서둘러 나가려고 했는데 주변을 보니 승객들이 대부분 앉아 있었고 허둥지둥 나가려는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깨워주신 거구나 하고 천천히 가방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를 짜증나게 했던 옆 사람이 생각나 힐끗 얼굴을 보았는데 화가 단단히 난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 적반하장이네.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 녀석과 가방을 내려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게이트에서 나와 넓은 창문으로 공항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와 제 친구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과 비행기를 이어주는 탑승교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비행기 안에는 아직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친구 녀석에게 야, 비행기 안에 사람들 아직 많이 남아 있던데 저거 치워도 되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의 대답은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잠 덜 깼냐? 사람들 다 내릴 동안 자느라고 승무원들이 깨워준 거 아니야. 내릴 때 보니까 아무도 없더만 뭘. 생각해보니 저와 제 친구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사람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 화난 듯 저를 쳐다보던 그 사람의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텔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멍하게 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첫날 호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에 오기 전 가장 중요한 숙박에 대해서 친구 녀석과 이야기를 하며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비교해가며 검색하던 도중 공항에서도 그리 멀지 않고 주변 관광지나 맛집들도 이동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평도 매우 좋았고 깔끔한 호텔이었는데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저희가 가는 기간을 포함 2주간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할 거 같은 가격이면 더 큰 곳으로 가자라는 생각에 가장 큰 방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큰 방 바로 아랫방은 할인이 되지 않았고 결국 두 번째로 큰 방보다 제일 큰 방이 더 저렴했던 것이었죠. 방에 도착한 친구와 저는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넓고 큰 방에 감탄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큰 침대가 3개가 있었는데 벽 쪽에 있는 침대를 친구 녀석이 쓰고 창가 쪽에 있는 침대를 제가 쓰기로 한 뒤 가운데 침대에는 가방과 충전기 등 간단한 물건들을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큰 욕실도 2개가 있어 지내는 동안 각자 정해진 곳만 사용하기로 했을 정도였고 테라스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구경도 다 했겠다 짐을 풀기 시작했고 일주일 동안 지내야 했기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찾기 쉬운 곳에 장소를 정해서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쉬어가자는 기분으로 바로 맛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일본은 정말 애니메이션에서나 보았던 분위기 그대로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일본에 온 가장 큰 이유가 일본 특유의 여유로움이라고 해야 하나, 감성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우연히 한 애니메이션을 보았고 그곳에서 나온 일상생활 모습은 저를 일본의 매력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느끼기 위해 일본에 왔는데 호텔에서 몇 걸음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는 분명 만족스러웠습니다. 친구 녀석과 비싸긴 했지만 우설이라는 것도 처음 먹어보고 여행 와서만큼은 아끼지 말자며 이것저것 먹고 가볍게 한잔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내일부터 돌아다녀야 하니까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자자. 그렇게 저희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와 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두었던 물건들이 전부 다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도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면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프론트로 내려갔고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저희는 바디랭귀지 수준의 영어로 직원에게 겨우겨우 설명했고 직원은 복도의 CCTV로 저희가 나오는 시간부터 다시 들어오는 지금 시간까지의 영상을 보여주었고 영상엔 저희 모습 외에는 아무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 저희 방문은 저희 말고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게 되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행 때문에 들뜬 마음과 약간의 취기 때문인지 그냥 떨어졌겠거니 하고 정리한 뒤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런 일도 없이 여행을 즐겼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밤 오전과 오후에 이것저것 먹고 피곤하게 돌아다녔음에도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잠은 오는데 정신은 뚜렷한 상태였죠. 뒤척이는 소리를 듣자 하니 친구 녀석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야, 자냐? 안 잔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야, 근데 저녁 먹었던 곳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귀엽지 않았냐? 몰라. 잠이나 자자. 그래, 알았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친구 녀석이 이를 갈면서 자는 것인지 제 신경을 마구 건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녀석을 깨우기 위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침대에 누군가 누워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친구 녀석인가 하고 계속 보았는데 시야가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그것은 친구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몸이 검은 형체의 그것이 어둠 속에서 하얀 눈과 하얀 이를 드러내며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눈은 비정상적으로 거대했고 검은 자가 거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저는 친구 녀석을 깨우려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가위에 눌린 것인지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움직이려다 실패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것은 아주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고 이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쇼니 있고. 이쇼니 있고? 뭐 그런 비슷한 말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눈을 감으려고도 노력해봤지만 그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야, 너 어디 아프냐? 다행히 제가 끙끙대는 소리에 친구 녀석이 일어났고 저를 흔들어 주어서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야, 너 가운데 침대에서 잤어? 아니, 징그럽게 네 얼굴 보면서 잠들 일 있냐? 가운데 침대를 확인해 보았지만 저희의 가방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잘못 보았던 건가 싶지만 너무나도 생생했고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기에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겐 모르겠지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그것이 했던 말을 검색도 해보고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제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비슷한 발음의 단어는 같이 가자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찾아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는 친구 녀석과 자리를 바꾸어서 남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자던 도중에 TV의 볼륨이 최대로 켜져 깜짝 놀라 일어나거나 친구 녀석, 그러니까 원래 제가 쓰던 침대 옆에 붙어있던 테이블에 커피포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엎어졌고 켜지도 않은 커피포트 안의 물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 때문에 친구 녀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새끼와 약지 손가락에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자잘한 일 말고는 불행 중 다행으로 그것의 모습은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친구 녀석이 일본 여행 중 겪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행기에서부터 그것이 따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친구 녀석이 건드리기까지 했고 나가기 전에는 뚫어져라 쳐다보기까지 했으니까요. 귀신은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붙거나 따라다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봅니다.